네. 그럼 지금부터 북토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준비되셨나요? 예,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 지역에서 예, 북토크 시간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까 인사말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상당히 좀 다양한 의미로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대구 지역에서 토크 콘서트 북토크 시간을 가지게 된 소감이라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말 대구 경북은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나오고 정치도 여기에서 했고 제가 대학 가고 군에 가고 유학 간 그다음에 서울에서 KDI 다녔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 인생이 전부 대구 경북에서 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은 다 있는 거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대구 경북 출신임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 고향 분들이 제가 부끄럽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에서 4번이나 저를 국회로 보내주셔서 그동안 일을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우리 대구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름 16년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아쉬운 부족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나름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부 여러분의 그런 든든한 응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자 소개 영상에 보시면 제가 2016년 총선에 대구에서 그때 이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힘을 같이 해주셔서 제가 정치를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 고향의 여러분들께 정말 늘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원천이고 저에게 늘 에너지를 주시고 또 저를 또 많이 나무라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고향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대구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뭐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제 속에서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우리 대구에서 오늘 이 북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대구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라는 책 제목을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유승민과 야수라는 이미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지? 그래서 제목을 잘못 지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야수의 본능이라는 것이 어떤 용어인지 그리고 이런 제목을 조금은 과감한 제목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치타잖아요. 치타도 맹수 중에 하나인데 이 호랑이 사자보다는 좀 약한지 몰라도 하여튼 제일 빠르게 달리고 제가 치타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게 기타에서 나왔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한때 지지도가 안 나와가지고 기타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기타 리스트에. 그래서 그걸 기타라고 하기가 그랬는지 누군가가 언젠가부터 치타라고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치타가 됐는데 이 야수의 본능의 야수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 brutal instinct인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1983년에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첫 학기에 미시경제학 가르치던 존 러스트라는 교수가 MIT 출신인데 미국에서 약간 시골인 위스콘신 와가지고 애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뭐 시험 문제를 무지무지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래 애들이 쩔쩔매니까 이 교수가 굉장히 젊은 교수예요.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do it with your brutal instinct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의 brutal instinct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 웃었죠. 무슨 경제학 시간에 갑자기 brutal instinct라 그러니까 와 웃었는데, 경제학은 뭐 수학도 많이 쓰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brutal instinct로 문제를 풀라 이러니까 애들 다 웃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도 안 웃고, 그때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모든 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그 교수가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귀가 팍 띄고 제 가슴에 그게 말이 그대로 꽂혀가지고 아마 그 미시경제학 그 시간에 들었던 학생 중에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속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몸 안에 그런 야수의 본능이 있을 거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야수의 본능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알고 끌어내어서 그 야수의 본능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걸 어떻게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해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제가 그렇게 뭐 그게 100% 완벽한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했듯이 여러분들도, 저는 특히 젊은 분들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몸속에 있는 그 브루탈 인스팅트를 끄집어내서 그 브루탈 인스팅트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지 그거를 꼭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교회에도 가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한테 말도 듣고, 나는 선생님한테 말도 듣고, 여러분 주변에 멘토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부모님 계시고 그렇겠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 최종 선택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브루탈 인스팅트를 꼭 기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제목인데, 제가 원고를 누구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이거 제목 좋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평소에 저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치타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또 한층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놀란 게, 이제 22년 그리고 23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이게 제가 놀란 게, 많은 정치인분들이 사실 뭐 한 1, 2년만 정치를 해도 매년 책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 뭐 분기마다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놀란 건 이번이 두 번째 책이라고 지금 알고 그렇죠. 있고,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는 몇 주 전에 서울에서 하신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긴 정치 경력을 지내셨는데, 이렇게 책이나 출판 기념회를 굉장히 좀 적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 좀 궁금했거든요. 승호 씨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저는 정치인 중에 책을 굉장히 안 낸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책도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던 경제학자였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 제 책을 쓴 거는 2017년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바른정당 후보로 4번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책을 한 권도 안 냈다 그러면 욕 들어먹을까 봐 열심히 갑자기 써가지고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거를 1인 출판사 봄빛소원이라는 데서 냈었습니다. 그게 저희 정치 인생에서는 제가 제 이름으로 쓴 첫 책이고, 이번에 이제 둘째 책입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정치를 하면서 걸어온 길, 저희 정치 인생에 대해서 쭉 썼고요.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수병이 부르는 인생 창가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국가안보 쪽에 육군병장 출신이지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번 책은 야수의 본능에 부딪혀라. 이번 책은 제가 저 나름 앞으로 정말 이 나라가 저희 조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생각을 꼭 좀 정리를 해서 저희 동료 시민들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한 이야기 아니냐, 뻔한 이야기 아니냐,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대목이 많았습니다만은 아무리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라도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고 실천을 못하는 그런 거라면 특히 우리 정치가 이거는 꼭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거의 뭐 사장 될 뻔한 책이었는데 책을 내게 됐고 여러분들과 오늘 책을 계기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2000년 2월에 정치를 시작해서 이회창 총재님 또 그 이후에 2004년 5년부터는 우리 박근혜 대표님 이런 분들의 연설문도 많이 써드리고 숨어서 음지에서 글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만은 온전하게 이제 저의 생각, 저의 이름으로 책을 낸 거는 딱 2권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 옛날에는 출판기념회를 하면 뭐 수입도 많이 생기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고요. 특히 제가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하면서 책 한 권에 이게 정가가 있잖아요. 정가가. 근데 책 한 권을 받으러 가면서 봉투에 갑자기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넣어서 가는 이상한 이런 관행들을 보고 이거 무슨 저는 그런데 그런 자리 갈 때마다 제가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 책 한 권 가지고 오는데 왜 돈을 이렇게 내야 되지? 다른 일반 시민들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출판기념회를 좀 멀리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대선에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는 너무 바빠가지고 출판기념회를 못했고 지금은 너무나 시간이 많은 백수라 가지고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백수가 되니까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자와 관련된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사실 언급하셨듯이 경제 학자로서의 삶도 좀 오래 하셨고 정치인으로서의 삶도 상당히 좀 오래 하셨는데 지금 와서 드시는 생각은 경제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삶 중 어느 삶에 조금 더 뭐 보람을 느꼈다든지 애착을 느낀다든지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힘이 들기는 정치인이 힘이 훨씬 들었습니다. 경제학자 시절에는 그건 제 치아가 되게 약한데 경제학자 시절에는 그냥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 정도였는데 정치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정치가 힘이 훨씬 들었고 고통스럽고 저는 또 약간 정치인 체질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람은 정치가 훨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주 작은 일을 이 책에 나오는 예컨대 뭐 고 김호랑 소령 같은 분 중령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그분의 명예를 34년이 지난 후에 조금이라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저에게 주어진 작은 힘 그게 정치를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그 힘을 정말 잘 쓰면 그러면 그게 작은 한 사람의 일이든 아니면 수백만 수천만 명의 일이든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느끼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면 정치하고 싶다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얼마나 저는 아름다운 일이냐. 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정치하고 싶다는 그 학생이 뭐 정치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뭐 돈이나 많이 챙기고 이러려고 저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는 저는 100%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저 친구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 스스로 오래 이야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생각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이렇게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만약 경제학자와 정치인 둘 중에 만약 하나를 만약 택하라면 여전히 저는 정치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진 힘을 참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뭐 요즘인 것 같은데요. 다시 책 내용으로 조금 돌아가자면 우선 겉부터 다시 보면 지금 뒤에 슬라이드도 나왔지만 책 표지도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저게 기자분들이 이제 국회 본청인가요?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 7월에 이제 대표님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물러나시기 직전 국회 복도에서 촬영된 모습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사실 누가 책 있나요? 혹시 책 하나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표지 사진을 말씀드리기 전에 뒷사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뒷사진은 지난 봄에 경기도 부천에 가서 경기도 청년들에게 듣다라는 줄여서 경청이라고 그 행사를 할 때 사진인데 이 사진에 저 말고 굉장히 커다랗게 나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그때도 우리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와주셔서 경기도 부천에서 이걸 했고 제가 나중에 승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이때 청년들을 막 일부러 동원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동원한 거 아니고 그냥 SNS에 그냥 올렸더니 이날 이렇게 경기도 부천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이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읽어주셔도 정말 고맙고 특히 더 제가 바라는 거는 젊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젊은 분 한 분이라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책에서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뜻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진은 표지 사진은 이제 2015년 7월 초에 제가 매일 청와대로부터 또 요즘 그 당에 가면 아침에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의라 그러는데 당 회의 때 가면 맨날 옆에서 저보고 물러나라고 난리칠 때 그때 회의장에 끌려가는 사진인데 끌려가는 게 아니죠. 제가 제 발로 가는 건데 거의 도살장에 가는 기분으로 회의장에 갈 때 이게 그때 당시에 2015년이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당 대표실 바로 앞에 이 언론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갖고 와서 찍던 그 사진입니다. 저날부터 지금까지 한 7년이 지났는데 지난 7년이 22년 정치인생 중에 지난 7년이 제일 힘들고 괴로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 그때 지난 7년간 그래도 정리해왔던 그런 생각들이 여기에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앞에 있는 표지가 또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힌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고 예. 뒷표지는 보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셔가지고 이게 책을 한 5권 구입하라는 시그널인가 생각을 했는데 동원 얘기하셨지만 제가 저 정도 동원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그때 놀랐습니다. 그 행사를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오실까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많이 오셔가지고 또 뒤에 또 서서 또 질문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참 대표님의 정치 역사에서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아까 이제 이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문장
이라는 영상을 네. 하나 보셨는데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중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문장, 아니라면 대표님께서 책을 쓰시면서 가장 좀 애착이 갔던 문장이라든지 뭐 구절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문장인데요. 제가 이제 SNS에 혹시 그 마음에 들어온 문장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신 문장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들이 거의 대부분 저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는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에 정말 저는 우리 모두 같이 각오를 다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요, 여러분 뭐 이 자리에 뭐 학교에서 공부 배우고 이러면 교수님들은 그냥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라는 걸 그려서 지난 10년, 지난 50년, 지난 100년 이렇게 그어가지고 거기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뒤에 50년 뒤에 이렇게 그냥 갈 거다. 그 추세선 위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추세선 위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제 이 일본의 식민지로 탄압을 35년간 받았고 그 후에 광복을 했는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렸고 전쟁을 했고 완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뤄냈고 그걸 이뤄낸 다음에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선 위로 그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미래가 여러분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추락하는 속도는 경제, 인구 모든 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도 못해. 그냥 우리는 갖고 있는 거 우리끼리 나눠 먹고 그냥 늙어가는 나라 이대로 하고 애들도 없고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가면 정말 그 전망대로 그 예상대로 만약 대한민국 가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 추세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정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또 문장은 저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책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수십 년 전에 자기 책에서 쓴 말인데 바닷가에서 파도에 많은 불가사리들이 밀려와 가지고 파도가 빠지고 나니까 못 나가고 모래사장 위에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거기 그대로 놔두면 불가사리는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변에 가면 어쩌다가 불가사리가 말라 죽은 불가사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해변에 어떤 소년이 그 불가사리를 집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다로 살아있는 불가사리를 집어가지고 바다로 던져주니까 그 웬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너가 기껏 그거 몇 마리 바다로 집어 던져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니까 그 소년의 답이 It makes difference to that one. 저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게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뭐 제 표현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야수의 본능이 그게 모여서 세상이 바꿔지는 거고 우리 정치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저렇게 저런 저희 책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문장 골라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골랐더니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뽑히면 잘못하면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내가 왜 이 문장을 썼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되게 쫄아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다고 제가 뒤에 들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나중에 하시더라도. 약간 벌칙 같은 느낌이네. 그럼 책 내용 중에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이 제임스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도 좀 상당히 좀 인상 깊고 또 슬픈 마음으로 또 작성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제가 따로 검색을 해본 제임스빌 이야기라는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인상 깊은 대목이었는데 제임스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야기를 담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미국이 되게 잘 사는 나라 같은데요. 미국에 가면 불쌍한 사람들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임스빌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6만 5천 약간 넘는 위스콘신 남동부의 작은 도시였고요. 제가 유학했던 위스콘신 메디슨과 시카고 사이에 메디슨에 가까이 붙은 도시가 제임스빌이었는데 어느 날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라고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인데요.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어느 날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하고 밥을 먹는데 점심을 먹는데 홍 의원께서 이 제임스빌 언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야기를 딴 데서 들었던 그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제 드디어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그게 벌써 한 5, 6년 전입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 non-fiction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마을에 GM 공장이 1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GM 공장이 문을 닫고 나서 그때부터 6년 동안 그 마을의 사람들의 라이프가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그대로 기자가 가서 6년 동안 취재하면서 쓴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때 한참 우리 군산에 그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그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고 거제에 가면 거제 옥포와 거제와 진해 여기 있는 조선소들이 요즘은 갑자기 선박 수주량이 좋아져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있지만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였습니다. 제가 제임스빌 언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 나오는 미국 중산층이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에 처하면 자기와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이 어떤 불행에 빠지고 이 가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아빠가 돈 벌려고 멀리 간, 우리 같으면 군산에서 해고당하고 부천에 가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전혀 제가 그동안 접하던 그런 소설류의 그런 책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책이고 저는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정말 우리나라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 저는 이게 에미 골드스타인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여기자가 이걸 6년 동안 그 제임스빌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쓴 책이거든요. 저는 우리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르포 형식의 이런 리얼 라이프 스토리를 진짜 좀 이렇게 이런 훌륭한 책으로 내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일자리라는 게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일자리가 없어지면 우리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지 그런 거를 좀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공감대 위에 과거식 무슨 박정희 시대의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그런 공감대 위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진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에너지를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일자리 노동 경제 문제가 나왔으니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조금 책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경제 문제가 뭐 늘 힘들다고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부터 뭐 기름값까지 해서 엄청난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또 이걸 잡자니 돈을 풀게 되면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비판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IMF 때 혁신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또 채택이 되고 경제학자로서의 지혜를 보여주셨던 분으로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고라 해야 될까요? 제언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시면 저 책의 뒤편에 복지 나누면서 커간다라는 그 복지 부분의 제일 뒤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그래프가 2개 있는데 그게 이 책이 그래프 무슨 표 이런 게 숫자 이런 게 좀 많은 책입니다만은 부동산에 관한 책 2개가 표 2개가 있는데 그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이 부동산 매매 가격과 사고 파는 가격과 전월세가 어떻게 변했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그 표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우리 경제에서 딱 2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적이 딱 2번 그 표에 있습니다. 하나가 97년, 98년 외환위기 때고요. 또 한 번이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는 유럽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지금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지금 이 새 정부가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정부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임을 돌리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또 국민들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맨날 박근혜 정부 탓만 하다가 5년 보냈거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탓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 정도로 지금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며칠 전부터는 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물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의 바로 이제 주변에 오게 됩니다. 여기 책에 무려 25년 전 IMF 위기 때 파산이 집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고생한 가장 아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일부러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 부동산 값은 맨날 오르는 것 같지만 위기에 2번 내렸다 그랬잖아요. 위기가 오면 주머니가 깊은 사람, 부자, 주머니가 굉장히 깊은 그런 부자들은 싼 값에 다른 사람들 몫을 다 사들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부실화되면 주머니가 깊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이 고언을 드리자면 지난 2020년, 21년, 22년 지금 2년 반 동안 그동안 이 돈은 엄청나게 풀었고 또 우리 경제에 가장 이렇게 아픈 병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술은 지금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우량 기업들하고
가장 부실한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똑같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똑같이 움직인 표가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옥석을 구분 안 하고 기업들을 막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실 기업들 구조조정, 부실 기업이든 부실 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당장 당면한 단기적인 이야기고 제 책에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재를 기르고 노동 개혁을 하고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 정부가 지금 할 때 출범을 할 때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언젠가 우리 경제가 힘을 회복할 때 훨씬 더 빨리 회복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개혁에 힘을 쏟아야 될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뒤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제가 좀 북토크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 경제, 정치 키워드도 있지만 무엇보다 또 국방이라는 키워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앞부분에서 잠깐 군대 관련 언급이 있고 뭐 국방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으로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 밀리터리 덕후다, 밀덕이다 이 정도로 유승민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국방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강한 것 같은데 또 제가 알기로는 국방에 관련한 새로운 또 책을 구상을 하시는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라든지 또 새로 구상하시고 있는 그런 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은 뭐 쓰기 시작한 건 전혀 아닌데 꼭 써보고 싶은 책이 하나 국방과 정치에 관한 책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앞으로 이제 원고 다 쓰고 나면 뭐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비슷하게 제목을 찾겠지만 그 책의 요지는 국방과 정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은요 군에 가면 여러분들 바깥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군에 다 있습니다. 콩나물, 김치부터 시작해서 입는 옷, 신는 신발에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사람 관계, 승진 문제, 또 요즘은 군내 무슨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바깥 인간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55만 우리 군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은 저는 뭐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육군병장 출신인데 제가 국회 국방위에 8년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봤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이 우리 군에 다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당나라 군대밖에 못 가지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정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들 군 복무기간을 지금 18개월 가고 있는데 이게 21개월, 24개월, 옛날에 36개월, 40개월에서 계속 줄어온 겁니다. 군 복무기간부터 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군에는 왜 이렇게 성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지 남성과 여성의 문제 군에서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 그게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별들의 인사를 우리가 별들이 한 45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별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기 전문가나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던 제가 그냥 한 사람의 병장 출신의 시민으로서 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함을 느끼고 의문을 느꼈던 그런 점들을 제가 주제들을 모아서 국방과 정치에 관한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모아서
책을 써서 너무 빨리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제가 책 쓰는 속도가 되게 늦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 앞에 꼭 선을 보이고 싶습니다.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의 후속편이라고 할까요? 국방과 관련된 책도 한번 기대가 되는 순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북토크 시간은 이제